더 이슈입니다. 주제 잡고 시장 살펴봅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은요. 경제지표입니다. 월말 월초이니만큼 경제지표 많이 나오고요. 어제 중국의 3월 제조업 PMI가 나왔습니다.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서프라이즈 수준이었는데요. 경기 확장 국면에 대한 기대감도 있습니다. 자세하게 보죠. 3월 제조업 PMI 52 정도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예상치를 뛰어넘은 물론이고요. 기준선은 50도 넘어섰습니다. 경기가 이렇게 확 돌아설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고요. 코로나19를 딛고 만들어낸 이 경제지표 호조에서 더욱더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좋았기 때문에 의견이 좀 극명하게 엇갈립니다. 한쪽에서 긍정적인 측면, 액면 그대로의 숫자를 해석하는 쪽은 V자형 경기 회복이 기대된다라고 해석을 하고 반면에 이 중국의 국가통계국에서 집계하는 곳이기 때문에 의구심도 있습니다. 과연 이 경제지표, 데이터를 그대로 믿을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제 중국 증시는 장중에 상승 탄력이 좀 축소되기도 했고요. 결국에는 강보합권 정도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잠시 후입니다. 오늘 11시 안팎으로 해서 중국의 3월 차이신 제조업 PMI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 국가통계국에서 집계한 제조업 PMI와 또 어떤 차이가 있을지 이 부분도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것 역시도 좋다면 충분히 믿어볼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닐까 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예상치는 45.5입니다. 그러면 데이터 분석부터 하겠습니다. DB금융투자의 김선영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나온 건가요? 세부적으로 좀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어제 이제 발표된 3월 중국 제조업 PMI는 통계국 PMI고요. 국영기업, 대기업 위주의 PMI입니다. 수치는 52를 기록했고요. 예상치는 44.8이었고 전월치는 35.7이었기 때문에 아주 크게 서프라이즈 수준입니다. 비제조업 PMI 역시 52.3을 기록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지난달 비제조업 PMI는 역대 최저치였습니다. 제조업 수치의 항목별로 살펴보면은 생산 지표가 크게 올랐고요. 신규 수주나 구매량 지수도 안정화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기업 크기별로 봤을 때는 대형 기업은 52.6, 중형 기업이나 소형 기업도 50을 크게 상회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35에서 52 이렇게 극적인 개선이 가능할까 싶기도 한데 이렇게 좋아진 배경에는 어떤 것들을 꼽을 수 있나요? 사실상 PMI 발표 바로 전날 중국의 공신부에서는 이제 코로나19 충격에서 중국이 벗어났다 이렇게 이미 평가를 했고요. 그다음에 조업 재개율 역시 98.6%, 기업들의 인원 복귀율이 거의 90%에 도달했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전국의 51개의 대형 선도 기업들이 한 7,300여 개의 협력 업체들을 조업을 좀 재개를 했고 그들이 조업 재개를 할 수 있도록 견인을 했고 또 국영은행이나 아니면 각 금융기관들이 특별 대출을 통해서 중소기업의 난간을 극복했다 이렇게 강조했는데요. 한마디로 어제 그 PMI 지표가 잘 나온 이유는 2월 한 달 동안의 기업들의 조업 재개와 또 자금난 극복에 집중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좋았던 경제지표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실상 2월 대비해서 3월의 지표 회복은 당연하고요. 확실히 개선되고 있고 회복되어 있고 이런 모습은 긍정적입니다. 그런데 이제 3월 들어서 공식적으로 가동 재개에 집중을 했고 후베이를 제외하고는 전 지역에서 생산 재개에 온 힘을 쏟고 있지만 사실상 2월 감소한 물량을 한 달 만에 완전히 회복됐다 이렇게 회복시키기에는 저는 좀 역부족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 중국 정부가 강조한 98.6%라는 조업 재개율이 좀 일부적으로는 다소 부풀려졌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어제 결과가 서프라이즈더라도 사실상 이제 향후 생산이 정상화되기까지는 최소 한 달 정도의 시간은 필요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발표한 것 중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 크기별로 봤을 때 소형 기업 PMI가 50선을 상회했는데 그 추이가 이어질런지는 향후에
향후에는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해 보이고요. 작년 대비해서 지금 뭐 무역 분쟁 바로 아주 심각했었을 수준보다도 실업률이 6.2%로 극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 정부가 아무리 열심히 뭐 자금난 극복이나 조업 재개에 집중하고 있다지만 불과 한 달 만에 복구할 만한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제 데이터는 반등을 했는데 이미 정상화됐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시기상조라고 보고 있고요. 뭐 한 달 만에 회복되었다고 판단하기보다는 아직 반영이 좀 덜 된 게 아닌가라고 해석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이제 우리는 추가적으로 출시될 정책이나 양회 개최 시점이 더욱 중요한 시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좀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의견이신 건데 그러면 향후에 중국 증시가 사실 지표가 너무 안 좋을 때도 그리고 또 이렇게 서프라이즈 수준으로 좋을 때도 딱히 반영이 안 되더라고요. 보합권 정도에서의 움직임인데 그럼 앞으로 방향성의 키는 어떤 게 될지 중국 증시 관전 포인트를 제시를 해주신다면요. 네, 증시 측면에서는 오히려 좀 잘 됐습니다. 별거 안 했는데 경기가 회복돼 버리면 뭐 추가 부양책이 좀 무의미해지는 상황인 거죠. 지금 상황에서는 회복되었다기보다는 반영이 덜 됐다라고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4월에는 이번 달에는 증시 부양이나 경기 부양이 계속해서 출시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중국 증시는 유동성 공급과 더불어서 발표될 추가 소비 부양책에 주목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는 이제 4월 말이나 아니면 5월 초에 그동안 미뤄놨던 양회가 개최될 가능성이 유력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 때문에 양회가 언제 할 거다라고 개최일을 발표할 거고 사실상 향후 2주 안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증시는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DB금융투자의 김선영 연구원이었는데요. 결과를 보면 지금 결론을 지어보자면 반영이 덜 됐다. 지금 좋다고 마냥 또 즐거워할 일만은 아니고 앞으로 나오는 지표 이런 부분들을 꾸준히 좀 점검을 하면서 확신을 가져가는 과정으로 삼아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증시에는 과연 이 데이터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도 보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신기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기수입니다. 네. 어제 발표가 됐죠. 그리고 오늘도 잠시 후면은 또 중국의 경제지표 하나가 더 나올 텐데요. 국내 증시의 영향은 어떻다고 보시나요? 네, 일단 뭐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제도 이제 우리 시장 좀 눈치 보기성으로 가다가 어제 이제 그 중국의 이제 PMI 지수 발표가 나면서 미국 선물 시장도 반등이 나오면서 우리 시장도 반등에 성공을 했죠. 하지만 이제 반등이 됐지만은 기술적으로 이제 21선을 어제 뛰어넘지 못했고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고요. 21선을 바짝 당겨가지고 붙여놓은 상태입니다. 그건 결국엔 뭐냐면은 이번 주에 또 경제 지표들이 많이 발표가 되는데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3월 달에 수출과 관련된 지표가 오늘 발표가 되고요. 또 차이신 중국 쪽에서도 PMI 지수 발표가 오늘 있고 또 미국도 지금 PMI 지표 또 이번 주에는 또 이제 금요일 날 고용 지표까지 발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해보지 않은 경계 심리도 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리고 수출 같은 경우는 오늘 개장과 동시에 9시 구간대 발표가 됐죠. 3월 달에 국내 수출이 0.2% 줄어들었다라고 좀 발표됐는데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면 선방이다 이런 해석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루 전에 발표됐던 생산, 소비, 투자 이런 산업활동 동향 같은 경우는 부진했고요. 국내에서의 지금 경기는 좀 어떻게 코로나19가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까요? 네, 일단 뭐 이제 3월 달 정도에는 이제 좀 선방을 했다. 이런 이제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이제 4월 달, 5월 달 특히 2분기와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불안감도 있는 반면에 그 불안보다는 그래도 좀 낫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것들이 좀 지금 혼조되어 있는 구간입니다. 근데 이제 시장에서 보기에는 그런 불안감이 있다 한들 그런 것들이 이제 주식시장에서는 많이 이제 가격에 반영이 된 것 아니겠는가 하는 이제 그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이번 주부터 나오는 이제 우리나라보다도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미국의 PMI도 중요하고 또 고용 지표들이 이제 매주 발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따라 가지고 등락을 좀 거듭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좀 전에 좀 속보 하나 나온 거 경제 지표 하나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앞서서 국가통계국에서 내놨던 중국의 3월 제조업 지표 서프라이즈하다 저희가 이 이야기로 지금 더 이슈를 풀어가고 있는데 차이신 쪽에서도 나왔습니다. 3월에 중국 차이신 PMI 50.1입니다. 예상치가 45.5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상치 상회했고요. 또 기준치 50을 상회했습니다. 중국에서 3월 달에 차이신도 그렇고 중국 국가통계국도 그렇고 모두 다 지금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라는 부분이 좀 확인이 된 건데 그러면 얘기를 좀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 내용까지 점검을 해봤다면은 이와 관련해서 좀 볼만한 종목군은 어떻게 꼽을 수 있을까요? 네, 이번에 이제 통계국에서 발표된 제조업 지수를 좀 세부 항목으로 좀 뜯어보면은요, 하이테크 제조업하고 장비 제조업 부분에서 회복이 좀 상대적으로 빠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결국 이건 뭐냐면은 중국의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쪽이 그동안에 생산 차질을 좀 빚고 그렇게 됨으로써 뭐 생산도 차질을 빚었지만은 그동안에 여기서 굉장히 좀 투자의 속도를 내다가 투자가 좀 지연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 다시 한번 투자를 속도를 낼 수 있는 가능성이 분명히 있거든요. 따라서 이제 그쪽에 하이테크 장비라고 하면은 중국은 분명히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쪽입니다. 따라서 그쪽과 관련된 우리나라의 이제 반도체 디스플레이 관련주들 중에서 중국향으로 좀 납품 이력이 있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 위주로 해가지고 좀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생산 경영활동 기대지수 중에서 통신이나 전자설비 쪽에 이쪽에 이제 그 PMI가 평균적으로 좀 좋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중국 쪽에서 이미 5G와 관련해 가지고는 인프라 투자를 하겠다라고 정부에서 천명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기대지수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어느 쪽이 더 생산이 더 활발해지겠는가 하는 부분들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5G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제 중국 쪽과 관련된 업체들, 화웨이라든가 ZTE, 노키아, 에릭슨 향으로 납품 이력이 있는 업체들을 우리나라에서 좀 살펴보시면 될 텐데 우리나라의 5G 관련주들이 거의 다 지금 그쪽으로는 다들 수출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5G가 뭐 정부에서 2조 7천억을 4조로 상반기에 좀 늘리겠다 하는 부분들 때문에 올라가고도 있지만은 사실 이런 중국 쪽에서의 어떤 5G 투자에 관련된 부분들이 좀 확인이 됐다 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오늘 그 5G 전체적인 장비주들의 움직임에 지금 녹아 있다 이렇게 좀 보이고요. 또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중국 경기에 대한 오늘 차이신 지표까지도 이제 발표가 됐기 때문에 경기 회복이 어느 정도 된다라는 어떤 자신감이 있다면은 시진핑 방한 일정 같은 것들도 시진핑이 이제 대외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제 내부적인 기반이 좀 됐다라면은 시진핑 방한 일정이 확정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제 코로나 피해주로 부각이 돼 있던 화장품이라든가 면세점, 카지노 이런 쪽에서도 반등이 나올 여지가 있겠죠. 그래서 그쪽도 좀 관심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 시장이 하루에도 정말 12번씩 주도 섹터가 좀 바뀌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뭐 최근 들어서는 셀트리온 그룹주들 쪽이라면은 오늘은 또 5G 관련된 종목군들에서 지금은 또 식료품, 음식료 이쪽으로 빠르게 또 자금이 이동하는 모습인데 이럴 때 시장을 어떻게 파악을 해야 될지 그리고 투자 전략을 어떤 기준을 가지고 또 삼아봐야 될지 또 함께 좀 팁을 주신다면요. 네, 저는 계속해가지고 이제 말씀드리는 부분이 스타일을 좀 명확하게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네. 내가 이제 트레이딩을 하는 투자자라면은 분명히 이제 이런 시세를 좀 쫓아다니면서 트레이딩을 좀 하시면 될 텐데, 이제 보통의 이제 그 개인 투자자분들은 다들 이제 트레이딩에는 그렇게 크게 익숙하지는 않으시기 때문에, 뭔가 좀 중기적으로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종목들을 가지고 지금 구간의 변동성에 크게 그렇게 흔들리지 마시고 좀 가지고 가시는 게 훨씬 더 좋겠다. 일단 전반적인 기조는 그런 식으로 잡으시는 게 지금 뭐 하방으로도 열려 있고 상방으로도 열려 있는데 과연 떨어진다면 저점이 어딜까? 올라간다면 박스권 뭐 상단은 어딜까? 이런 것들을 너무너무 따지다 보면은 오히려 매매가 좀 잘 안 되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에 익숙치 않으신 분들이시라면은 좋은 종목을 골라서 하반기까지 홀딩하는 전략이 훨씬 더 낫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말씀해주신 종목군들 내에서는 오늘 5G 관련된 종목군들이 시원스럽게 시세를 냅니다. 이 부분이 계속해서 좀 시세 연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5G 쪽은 오늘 이제 저는 출발이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이제 오늘 시세를 좀 줬기 때문에
눌림 구간이 올 수도 있고 단기 차익 매물이 좀 나올 수는 있겠지만은 5G와 관련된 부분들은 중국뿐만이 아니라 이제 일본 쪽에서도 계속해가지고 투자를 속도를 내고 있고요. 미국은 뭐 계속해가지고 가고 있는데 미국도 지금 그 4월 달에 지난 스프린트하고 티모바일하고 스프린트하고 지금 합병 부분이 승인이 나게 돼 있습니다. 승인이 난 이후로는 미국도 5G에 대한 어떤 투자 속도가 굉장히 좀 강화될 걸로 보이고 유럽도 마찬가지고 유럽은 사실 조금 늦었는데 코로나19가 좀 진정세가 되게 되면 그쪽도 속도를 좀 낼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글로벌하게 지금 5G는 예전에는 인프라 투자 그러면 이제 도로 놓고 뭐 이제 건설 토목 쪽으로 봤지만은 요번에는 이제 5G 투자가 인프라 투자의 선두에 서 있기 때문에 5G 관련주들은 오늘 올랐다고 해서 이 끝이라고 보시면 안 되고요. 오늘부터 모아가신다든가 아니면 눌림 구간을 공략하신다든가 연간 충분히 공략이 가능한 그런 섹터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간의 온도차가 좀 많이 나오는데 그 원인 가운데 하나로 IT 대형주들의 약세가 꼽힙니다. 반도체 쪽도 중장기적으로 괜찮다 얘기를 해주셨고요. 또 코로나19 시국 속에서도 디램 가격은 계속 오르는데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주가가 영 요지부동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그 수급이 좀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외국인들이 제한된 자금으로 지금 아무래도 이제 신흥국 쪽으로 특히 우리나라 신흥국 쪽에서도 해지 시장으로 지금 되어 있는 우리나라에 대한 어떤 그 펀드 자금 분배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이 원활하게 되어 있지 않는 것 같고요. 따라서 자금 유입이 아직까지 크게 들어오지 않는 상태에서 제한된 자금으로 지금 코스닥이라든가 선물 쪽에서만 지금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오히려 그런 대형주 쪽으로 더 들어오면서 끌어올릴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환율도 지금 이제는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2020원이 지금 깨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도 이제 안정세에 접어들었다 보이고 환경은 마련이 돼 있다. 하지만은 아직까지 본격적으로는 들어오지 않고 있는데요.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한다면 오히려 그때는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처럼 대형주들 시세가 다시 한번 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